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마치 젖은 솜이 꽉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집중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서 MRI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오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머리 멍함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답답하기만 한 증상의 정체인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신 38세 회사원 D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D씨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브레인 포그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합니다. 6개월 전부터 머리가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출근해서 업무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전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멀티태스킹도 잘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요.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어제 한 일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이나 일정을 자꾸 깜빡합니다. 특정한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이건 평소에 잘 쓰던 단어인데도 말하려고 하면 혀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아요. 몸도 계속 피곤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졸립니다. 커피를 마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 증상 때문에 신경과에서 MRI도 찍어보고 내과에서 혈액검사, 갑상선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건 스트레스성이니까 푹 쉬어라 라고 하시는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D씨가 겪고 있는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브레인 포그는요,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사고가 흐릿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 브레인 포그라는 용어는 공식 질병 명칭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의 주요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과 주의력 저하입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같은 페이지를 여러 번 다시 돌아가서 읽게 됩니다. 업무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회의나 강의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작업이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멀티태스킹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기억력 문제입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도 자주 까먹습니다.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어제 먹은 점심 메뉴나 며칠 전에 본 영화 내용도 가물가물합니다. 일정이나 약속을 자주 깜빡하게 되기 때문에 달력이나 메모장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평소에 내가 잘 쓰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혀 끝에서 맴도는 단어들 때문에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기 어려워지고 글을 쓸 때도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이 꼬이거나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도 생기죠. 네 번째, 정신적 피로감과 느려진 사고 처리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정신적으로 쉽게 지치고 사고 과정 자체가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간단한 계산이나 문제 해결도 예전보다 오래 걸리고요. 복잡한 내용일수록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항상 뿌옇고 무거운 느낌이 들며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과 판단력 저하입니다. 평소에는 간단했던 결정도 오래 고민하게 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옷을 고르는 것 같은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업무에서도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지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정보 처리 속도 저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복잡한 지시사항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번 설명을 들어야 하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일곱 번째, 학습 능력 저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직업교육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를 할 때도 예전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브레인 포그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뇌 염증 반응이 브레인 포그의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이것이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뇌 조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와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후 롱 코비드 증상의 일환으로 브레인 포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직접 뇌 조직을 공격하거나 면역 반응 과정에서 뇌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콜티솔이 계속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해마 기능이 저하되게 될 수 있고요. 이는 또 기억력 저하 등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병,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등이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 건강 문제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뇌기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인지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브레인 포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브레인 포그의 핵심적인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특징은 아침 기상 후의 머리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충분한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해야 됩니다. 하지만 브레인 포그가 있는 분들은 7시간, 8시간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뿌옇습니다. 이건 마치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처럼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브레인 포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특징은요, 평소 쉬웠던 일이 어려워진다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일들,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즐겨 읽던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나 간단한 계산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현저하게 어려워집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요리를 하면서 TV를 보는 것 같은 평범한 일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핵심 특징은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브레인 포그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자주 쓰던 단어인데도 말할 때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딱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거 뭐라고 하지? 아이고, 답답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요. 대화 중에 아, 그 단어 뭐지? 생각이 안 나네. 라고 말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핵심 특징을 모두 경험하고 계시고 이런 증상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브레인 포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실제로 지장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브레인 포그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머리 멍함입니다. 이것은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의 기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느리게 시작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은 브레인 포그와 함께 전신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무기력감 등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의 기초 에너지를 보충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체력을 보강하는 한약을 사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머리 멍함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몸 안의 에너지 흐름이 딱 막히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가 막혀서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 멍함과 함께 목과 어깨가 자주 뻣뻣하고 두통이 있으며 쉽게 짜증이 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할 때는 막힌 에너지 흐름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내려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약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몸속 노폐물이 생겨서 쌓이는 머리 멍함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몸속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방해받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이프에 찌꺼기가 쌓여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은 브레인 포그와 함께 몸이 무겁고 소화가 안 되며 부종이 있고 배변이 끈적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할 때는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한약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상체와 하체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머리 멍함입니다. 머리는 너무 많이 쓰는데 몸의 기초 체력은 부족한 상태로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가 가지만 무성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머리 멍함과 함께 불면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할 때는 상체에 과도한 열을 내려주고 하체의 기초 에너지를 보충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한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 포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의외로 효과가 좋았던 세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 30분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모든 전자기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이 브레인 포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0분이 어렵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환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창밖을 멍하니 한번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답답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손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길러보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실제 펜과 종이를 사용해서 하루 10분 정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손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면서 운동 피질도 함께 자극받습니다. 특히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거나 내일 할 일을 3가지만 적어보는 식으로 시작하세요. 복잡한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54321 감각 깨우기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것은 오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머리가 멍할 때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고, 들리는 소리 4가지를 구별해보고,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를 실제로 한번 만져보고, 냄새 2가지를 맡아보고, 맛은 1가지를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라면 5가지 모니터, 키보드, 커피잔, 펜, 책을 보고 에어컨 소리, 키보드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복도 발소리 등 4가지 소리를 들어보고요. 키보드, 책상, 커피잔을 만져보고 커피향과 사무실 냄새 2가지를 맡아보고 마지막 1가지 입안에 남은 커피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3에서 5분이면 충분하고요. 산만해진 주의력을 다시 현재로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실시하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상은 뇌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꼭 받아보시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꼭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 사례들이 있으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머리 멍함이나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